요즘 러시아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흐름이 하나 있어요. 러시아가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국을 꼭 집어서 말한다는 점인데요.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자국 시장에 돌아올 거라고 믿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무려 1억 4천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게 바로 한국 기업들의 복귀라고 해요. 사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에서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떠나야 했던 그 상황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이 남긴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 또 왜 러시아가 한국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알리사라고 해요. 저희 집은 좀 특별한데요. 한국과 얽힌 인연이 정말 깊은 집안이죠. 친척들 대부분이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나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쯤이네요.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단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거리의 풍경부터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게 낯설고도 친근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저희 가족은 늘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왔고 어느새 한국은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던 한국 때문에 저희는 한때 큰 상처를 겪기도 했어요. 그 시기가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힘든 순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여전히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결정에서 시작됐거든요. 바로 제 고모부의 선택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제 고모부는 오래전부터 자동차 업계에 몸담고 계셨어요. 늘 자동차와 함께 살아온 분이라 어떤 차든 금세 특성을 파악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한동안 유럽 브랜드 차량을 주로 판매하던 시장이 점점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수익성도 예전 같지 않게 변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모부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고요. 그때 들려온 이야기가 바로 한국 자동차였어요. 한국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점점 주목받기 시작한다는 소식에 고모부는 망설임 없이 새로운 선택을 하셨어요. 처음엔 가족들 모두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고모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한국차는 믿고 팔 수 있는 차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분명 고객한테도 전해질 거야. 고모부는 직접 한국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셨어요. 러시아의 울퉁불퉁한 도로는 물론이고 겨울이면 영하 30도를 훌쩍 넘는 날씨 속에서도 차가 문제 없더라는 거예요. 안정감도 뛰어났고 내구성은 말할 것도 없었죠. 유지비도 유럽차보다 훨씬 덜 들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참 착했어요. 이 모든 장점이 자연스럽게 고객들의 신뢰로 이어졌고 고모부의 선택은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죠. 고모부가 가장 자주 들으셨던 말이 있어요. 이 차는 정말 튼튼하네요. 제 값을 톡톡히 해요. 고객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퍼져나가자 고모부의 사업은 금세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업이 안정되자 고모부는 종종 저희 가족들에게도 한국 제품을 선물로 챙겨주시곤 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품질 좋은 물건들을 구해오시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죠. 주방용품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로선 굉장히 희소했던 초기형 한국 스마트폰까지 선물로 받았는데요. 선물 받는 게 늘 기대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고모부가 판매했던 차량 중 하나가 유난히 같은 문제로 계속 말썽을 부렸던 거예요. 몇 번을 고쳐도 비슷한 고장이 반복되자 결국 고모부는 과감하게 그 고객에게 차량을 환불해드렸고요. 그 차는 다시 손을 봐서 고치긴 했지만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고객 만족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그렇게 수리된 차량은 결국 우리 집으로 오게 됐어요. 고모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차는 고쳤지만 그냥 가져가. 쓰기 싫으면 버려도 돼. 그 차는 사실상 선물이었고 그 일 이후로 저희 가족 모두 한국차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어요. 단순히 물건 하나를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책임감과 진심이 느껴졌다가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의 한국 제품에 대한 믿음이 정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한국 자동차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고모부 가족의 형편도 조금씩 더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차량을 잘 팔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는 점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죠.
고모부의 성공은 단지 한 사람의 성취에 그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고, 고모부가 한국차를 선택한 건 단순한 직업적 결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하나둘씩 친척들도 자동차 관련 업계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한국차 부품을 유통하는 일을 시작했고, 또 다른 친척은 중고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만 전문으로 다루며 사업을 키워갔죠. 어느새 우리 집안의 많은 가족들이 한국차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가보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 마침내 10년 전쯤 저희 일가 친척 모두가 함께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깨끗했고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돈된 분위기가 인상 깊었죠.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이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그런 분위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어머니는 지금도 명동에서 처음 드신 떡볶이 이야기를 꺼내세요. 얼마나 매웠던지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그 매운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신다며 웃으시거든요. 아버지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날을 자주 떠올리세요. 그날의 바람과 햇살이 참 좋았다고요. 저도 한국 길거리 음식에 도전했는데요. 특히 순대가 기억에 남아요. 생긴 건 솔직히 좀 낯설었지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고소한 맛이 의외로 중독성 있었거든요. 한국산 순대가 나중에 러시아에 수입되기 시작했을 땐 일부러 사다 먹기도 했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 한국을 다녀온 그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 함께 찍은 사진 속의 웃음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 여행 이후부터 우리 가족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넘어서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신뢰로 바뀌게 되었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먼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느새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고모부의 자동차 판매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자 가족들은 하나같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구나, 한국 제품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겠구나 하고요. 특히 큰아버지는 한국 가전제품의 품질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고모부가 늘 하시던 말, 한국산이면 믿을 수 있어라는 말을 되새기며 큰아버지도 과감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죠. 바로 한국 가전제품 수입 사업이었어요. 처음엔 전자레인지나 청소기처럼 비교적 소규모의 제품부터 들여오기 시작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특히 한국 브랜드의 세탁기와 냉장고는 튼튼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금세 입소문이 났죠. 점점 주물량이 늘어나고 사업 규모도 커지면서 큰아버지는 결국 한국 가전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세우셨고 지금은 지역에서 꽤 잘 알려진 회사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한편 작은아버지는 한국 가전 전문 AS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점점 지역에서 신뢰받는 업체로 자리 잡으셨어요. 고객들은 큰아버지 매장에서 한국 가전을 구입한 후 수리가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작은아버지의 센터를 찾았죠. 한국 브랜드는 AS도 확실하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작은아버지의 센터 역시 한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촌 오빠는 한국 기업에서 직접 일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의 기업 문화와 근무 환경을 보다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었죠. 사촌 오빠는 고모부의 소개로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외국인으로서 낯선 환경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며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서 사촌 오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사촌 오빠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집에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도대체 어떻게 공장에서 이런 복지가 가능해? 사촌 오빠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먼저 급여와 복지, 그리고 근로 조건에서 큰 차이를 느꼈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은 직원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가족처럼 여긴다는 거였죠. 실제로는 작업 환경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연 1회 건강검진, 넉넉한 휴가제도, 성과에 따른 보너스까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심지어 공장 안 식당에서 나오는 식사도 너무 맛있어서 매일 점심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다고 웃으며 말했죠.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공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 환경에 사촌 오빠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회사가 내 삶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했죠. 한 번은 사촌 오빠가 공장에서 작업 중에 작은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망설임 없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주고 치료비도 전액 지원해줬다더라고요. 그때 너무 고마웠다며 전화를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던 사촌 오빠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해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자연스레 부모님도 한국 기업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한국의 한 화학회사에서 현지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사실 처음엔 많이 망설이셨어요. 화학회사라는 말에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아무리 한국 기업이 좋다고 해도 화학 공장이라고 하면 뭔가 꺼림칙한 이미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사촌 오빠가 했던 말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한국 기업 덕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아왔는지를 떠올리셨고 결국 지원을 결심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 기업이라면 믿을 수 있잖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온 것도 다 그 덕분이잖니. 그 말 한마디로 부모님은 이력서를 내셨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따라줬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셨거든요. 두 분 모두 한국의 첨단 기술과 철저한 안전 시스템 아래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우리가 상상하던 화학 공장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셨어요. 위험하고 지저분할 거라는 걱정과는 달리 작업 환경은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대요. 복지도 정말 훌륭했어요. 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된 건강보험, 명절이면 작은 선물까지 빠뜨리지 않는 세심한 배려까지. 회사는 직원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근무 환경이 좋다는 소문이 금세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화학 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자가 별로 없었지만 부모님이 입사하신 지 1년쯤 지나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더 채용한다고 공고가 나자 무려 4만 명이 몰려들었대요. 30명 정원에 4만 명이라니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죠. 그만큼 한국 기업의 위상은 우리 지역에서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하기 시작한 뒤로는 동네 곳곳에서 그 회사라면 믿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려왔고 한국 기업에 입사하려는 이웃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가끔 지난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의 삶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한겨울이면 보일러를 켤까 말까 난방비 걱정에 가족 모두가 이불을 꼭 덮고 자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님 두 분의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우리 집은 겨울마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사촌 오빠도 한국 회사에 다니면서 번 돈으로 마침내 새 집을 장만했고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사업 역시 한국 제품 전문이라는 이미지로 지역에서 점점 더 자리를 굳혀갔죠. 가족 모두가 이처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건 분명 한국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그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줬다고. 저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평온하던 날들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믿기 힘든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기 시작했고 어느새 전쟁의 기운이 우리 일상까지 파고들었죠. 국내 정세가 빠르게 불안정해지면서 경제도 함께 흔들렸고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고모부의 자동차 대리점이었어요. 그동안 한국 브랜드 차량만을 전문으로 판매하셨는데 공급이 끊기자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뒤이어 작은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자동차 AS 센터도 부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어렵게 부품을 들여와 다시 문을 열긴 했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타격은 큰아버지의 가전수입 사업이었어요. 오랫동안 한국 제품을 수입해 팔며 안정된 수익을 올리셨는데 이제는 아예 물건을 들여올 수조차 없게 되셨어요. 사업을 유지할 방법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다니시던 화학회사도 결국 운영을 멈췄어요. 철저한 관리와 복지로 유명했던 그곳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사촌 오빠가 일하던 공장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모든 게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하나둘 떠나고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도 함께 흔들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저희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일자리를 잃고 막막한 현실 앞에 서게 됐거든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몰랐어. 우리가 얼마나 그 기업들의 기대 살았는지 이제야 실감이 난다. 정말 그랬어요. 그토록 든든하던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떠나버리자 우린 마치 갑자기 허공에 내던져진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매일 반복되던 평범한 일상도 내일에 대한 확신도 모두 사라졌고요. 하지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살아가기 위해선 무언가라도 해야 했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그 결과 결국 동유럽에서 한국 스마트폰을 들여와 러시아에서 판매해보자는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한국 브랜드를 믿었던 만큼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식 유통망이 끊긴 상황에서도 한국 스마트폰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고 특히 한국 브랜드 특유의 내구성과 감각적인 디자인은 여전히 입소문을 타고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꾸준히 찾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이 일이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해주지는 않았어요. 동유럽까지 가서 직접 물건을 사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멀고 힘들고 무엇보다도 위험했어요. 국경을 넘는 길 위에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았고 언제 어느 순간 공급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항상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들여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교통비, 세금, 환율 문제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손에 쥐는 수익은 생각보다 적었죠. 이 일을 시작한 건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점점 버티기 위한 전쟁이 되어갔어요. 줄다리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한쪽 끝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고 있는데 언제 힘이 빠져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함이요.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 모른다는 불확실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그나마 최근 들어 숨 좀 돌릴 수 있었던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우연히 S25 모델을 30대 정도 구할 수 있었고 그걸 러시아로 들여오게 됐죠. 정식 유통은 아니었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보니 2배 이상의 마진을 남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요즘은 조금이나마 숨 쉴 틈이 생겼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랄까요? 하지만 저희도 알아요. 이건 겨우 일회성일 뿐이라는 걸요. 언제 또 공급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은 여전히 곁에 붙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손에 넣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비공식 루트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SNS에는 한국 제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글들이 점점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죠. 단순한 수요나 소비 그 이상의 그리움이 담겨있는 말들이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컸지만 사실 우리 가족이 더 힘들어했던 건 한국이 떠난 뒤에 찾아온 그 이상한 공허함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거든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한국 제품을 팔며 우리는 미래를 그릴 수 있었어요. 비로소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매달 들어오는 안정된 월급 속에서 따뜻한 일상을 쌓아갈 수 있었죠. 우리가 한국과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한국이 사라진 뒤 그 빈자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음 한구석까지 허전하게 만드는 공백이었죠. 한국이 떠난 이후 러시아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활기찬 나라가 아니었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엔 한국 간판이 반짝이던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친숙하게 느껴졌던 한국어 간판들이 사라지자 거리 풍경도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뉴스 속 한국은 더 이상 가까운 나라가 아닌 어쩐지 아득히 멀어진 나라처럼 보였고요. 예전엔 한국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나라의 제품을 직접 써보고 그 나라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김치전을 만들어 먹고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단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걸지도 몰라요. 지금은요, 그 모든 게 손에 닿지 않을 만큼 멀게만 느껴져요. 익숙했던 풍경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한참 동안 이어진 공허함 뿐이었죠. 하지만 아주 최근 절망 속에도 한 줄기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조금씩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뉴스에서는 경제 제재가 점차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다시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중에서도 제 심장을 가장 세게 뛰게 만든 뉴스가 있었어요. 한국이 가장 먼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러시아 공영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말이었고 한국이 러시아에 본격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까지 말했죠. 그동안 얼어붙었던 가슴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게 설레는 두근거림은. 러시아 정부도 이제는 국민들의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겠죠.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모를 리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왠지 모르게 버틸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며 조용히 눈을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속의 감정을 다 읽을 수 있었죠.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까? 그 작은 기대감에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희망이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였죠. 한국 기업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단지 물건을 파는 회사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일상을 다시 채워줄 존재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조금 더 견딜만해졌어요. 사실 한국 제품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전혀 실감하지 못했죠. 우리는 한국 자동차를 타고 한국 가전제품을 쓰고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얻은 안정된 삶을 그냥 일상이라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한국이 떠나자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경제는 얼어붙었고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해외로 떠났죠.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게 더 이상 낯설지도 않았어요. 그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의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를요. 지금 러시아에는 1억 4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중 상당수가 같은 바람을 품고 있을 거예요. 제발 한국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한국 기업의 복귀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생계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러시아 전체 경제에 커다란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작이 될 거예요. 과거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만든 수많은 일자리,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제품의 품질, 그리고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신뢰와 따뜻한 관계들. 이 모든 걸 떠올리면 한국의 부재가 만든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떤 파급력이 생길지를 다시금 가슴 깊이 실감하게 돼요. 예를 들면요. 작은아버지가 운영하시던 AS 센터가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그곳에서만 수십 명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큰아버지의 가전 유통업이 재개된다면 한국 제품을 기다리던 소비자들로 상권이 다시 살아나겠죠. 부모님이 다니시던 화학회사도 문을 연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예전처럼 우리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한때 한국 기업들과 함께 번창하던 시절,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지역 사람들은 지금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을 단순한 외국 기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해온 진짜 동반자였거든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가 돌아온다는 건 단지 제품이 다시 유통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곧 이 지역에 다시 믿음이 깃들고 사람들 얼굴에 희망이 돌아오며 서로를 향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한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